네, 지난 시간에 좌선의 방법 1조에서 6조까지 나갔어요. 오늘은 좌선의 방법 7조에서 9조 나가보겠습니다. 대종사님 당대의 그 증언을 보면 동선 때 아침에 좌선 2시간, 이것도 나중에 그 일제가 이렇게 전쟁,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태평양 막 전쟁까지 이제 커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게 마음대로 못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선 때는 1시간. 그리고 평시에는 1시간 이내 좌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총부라는 곳이 옛날에 제가 출가들이 이렇게 어울려 사는 곳이었어요. 우리 요즘같이 그냥 총부라는 게 행정,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삶의 공간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 참석을 한 거예요. 제가 출가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선을, 아침 선을 놨던 건데, 이때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멀리 이렇게 오셔가지고, 좌선을 독려하고, 이제 그랬던 일화들이 여러 선진님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아침 좌선을 상당히 중시하셨고, 중시를 하셨는데, 또 반대로 대종사님은 참 이게 균형적이에요. 아침 좌선을 그렇게 중요해서 좌선을 중시해가지고 그 소리를 막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요, 좌선해라는 시간 외에 좌선하는 사람을 가만 안 뒀어요, 또. 대종사님께서. 그건 좌선 빠진 사람보다 더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양면 있죠, 양면. 어디에 사람이 중심에 같이 생각이 있냐에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아침 좌선을 중시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좌선 시간에 이 앉아서 좌선만 하려는 사람은 더 부중하셨어요. 그런 일화도 많죠. 그러니까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해라. 공부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라는 것도 포괄적인 말도 있지만 이렇게 정할 때, 이렇게 한가할 때는 또 한가할 때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시비회 속에 살아야 될 때는 그 공부를 해라. 이게 이제 대종사님 공부지만 사실은 대종사님의 그 특징을 보면 일 속의 공부가 더 특징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사막 병진 을 강조하는 성격도 아까 이 문제가 중요해요. 아침 좌선을 중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침 좌선이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제 핀트가 어긋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7조에서 9조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7.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라는 말이 뭐예요? 침노하는데 괴로워하나니, 침노가 뭐예요? 침노하면은 이제 일단 침입. 자, 이 정도 이해를 하세요. 노하면은 노력, 노고,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침입해갖고 힘들어진 거예요, 이게 노라는 것이 우리가 노동해갖고, 노력해갖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그거 좋아한다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망상이 침입하면은 내가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침노예요, 침노. 침노하는데 괴로워하나니, 그러면 첫째, 여기서 보면,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냐?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꿔 놓는 것도 좋으며, 여기 보면 대종사님께서 어떤 태도예요? 다리 바꾸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조절을 해야죠. 또 막 껐다가면 바꾸면 안 되고, 그래도 자기가 견뎌볼 만하고, 영 아니다 하면 또 바꿔도 보고. 그래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근데 이런 것도 그래. 어디는 절대로 바꾸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하면 상관없어요. 대사님 또 그걸 잘한다고 저 잘했다 그랬지. 그렇다고 또 다리를 바꾸면서라도 선을 잘해. 그러면 또 그것도 하는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막 딱 정해놓고 막 이런 건 없어요. 대명사님은. 근데 자기가 자기 공부심이 있어야 돼. 자기 기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이걸 이제 잘하냐가 이 좌선 공부의 아주 핵심이에요. 망념의 대응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면 그냥 흰 구름이 됐든 검은 먹구름이 됐든 지나가다가 가도록 그냥 내두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처음엔 가겠죠. 근데 나중에는 거기 관심을 어디다 관심을 둬요? 제가 앞 시간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어디다 관심을 둬요? 어디다가 단전에 기운을 주에 있는 그 마음에 계속 관심을 두지. 잠깐 나갔다 오면 이쪽에 계속 관심을 이쪽에, 그냥 이쪽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적대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를 안 두면 돼요. 가치. 이 가치라는 문제인데, 내가 가치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제가 이 말하면 잘 안 믿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하늘 세계도 열리고, 막 그래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은요, 하늘이요, 나에게 드러나지도 않아요. 제가 농담으로 저는 하늘도 모른다 보니까 제가 능력이 없는 줄 알아. 저는 그런 것이 나에게 안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나타나면 굉장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 안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안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 그건 나중에 합시다. 자, 제가 여기다가 뭘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망념이 그냥 망념이구나 하고 별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안 둬요. 그냥 가치 있게 안 두면 야가 맥을 못 써요. 야는 나의 관심을 먹고 자라지 절대로 지 스스로는 못 크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생식물 같은 거예요. 망념은. 내가 관심을 안 주면 야는 어떻게 해보도 못해.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거 금방 알 수 있는데, 해보면. 좌선 때도 금방 알 수 있어요. 해보면 금방 알아요. 이런 쪽에 아주 능해져야 돼. 실력이, 이쪽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다른 데 실력이 있어봤자 대중사님하고는 눈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대중사님은 눈이 안 맞으면서나 왜 대중사님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보면, 뭔가 욕망이 일어나요. 망념도 욕망도 망념 중 하나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그런 마음을 내고 있구나 하고 자각을 하고, 야, 놀다가 하라, 너는. 나 너하고 싸울 틈 없어. 나는 지금 이거 하느라고 바빠. 나 지금 다른 거 하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 와서 옆에서 찝쩍거리면, 잠깐 이렇게 하다가도, 나 바빠. 나는 지금 이거 할 거야. 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또. 너무 간단하네. 이게 너무 간단해. 그럼 이거에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건 자기가 해본 사람은 알죠.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이 자리가 이런 쌍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이런 쌍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자, 여기 대명사님 말씀 한번 봅시다. 회보 제15회 좌선에 대한 법문 중에 한 대목인데, 또는 잠이나 번뇌가 들어온다 하여도 거기에 성가시지도 말고, 여기 나오죠. 다만 온전하기만 주장할 것이니. 온전하기만 주장한다는 게 뭐냐면, 아까 단전주를 통해서 단전주하는 그 마음 당체를 계속 그쳐 있는 거예요. 아까 전 시간에 본래 면목에 그쳐 있으라. 무의자연한 본래 면목에 그쳐 있으라. 그 나오죠? 그게 이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온전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온전.
그런다면 차차 정신의 수양력. 왜 대종사님 좌선해라고 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정신의 수양력을 얻어서 온전한 정신이 회복되는 머리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건 우리가 정신수양 때 쭉 한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 좌선 공부를 통해서 그거 좌선도 정신수양 공부의 한 방법으로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과 이치에 대한 분석도 밝게 나며 자주력 정신. 이게 그 정신수양 공부할 때 여기 결과가 자주력을 양성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주력을 얻는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거하고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소리를 하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망념은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반드시 나의 관심이라는 숙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끊어버리면 야는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번지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저기 보면 제가 이게 봅시다. 단전에 기운 주하는 마음대중을 챙겨 적적성성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자리가 바로 온전한 일원상의 주인공으로 서 있는 경지다. 이거예요. 온전한 일원상이 주인공으로 딱 서 있는 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게. 자, 8 봅시다. 8.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가는 것과 같이 가려워지는 수가 혹 있나니 이것은 혈명이 관통되는 증거라 삼가 긋고 만지지 말라. 대임사님 또 말씀입니다. 회보 제15 좌선에 대한 법문 중에 나와요. 이는 이마나 얼굴이나 혹 몸에 개미나 이가 기어 다니는 것 같이 가려울 때도 있나니 이것은 전신의 혈맥이 골라지는 증거로서 그러하나니 그런 때가 있거든 삼가 긋거나 만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좌선 중에 일어나는 현상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 혈액순환, 신진대사 이런 것이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또 절대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그래도 일어날 그것이 많다. 이 얘기 안 일어나면 또 그럼 좌선이 또 잘못됐는가? 또 이러면 안 돼요. 또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자, 9 봅시다. 자, 좌선을 하는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좌선만 하면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 구하죠. 좌선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죠? 대표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안 해야 돼요. 혹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요망을 언제 써요? 우리가 요망이 욕이에요. 욕. 대행사님 잠잠게 욕하는 거예요. 이걸 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대행사님이 욕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욕하면 이제 뭐 교무님이 욕을 다 해? 그래요. 교무는 뭐 욕도 해야죠. 교무도 왜 욕을 안 해요? 왜? 대행사님은 세련되게 욕을 하시네요. 여기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구하라. 마음에 걸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어딘가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좀 해볼까 뭐 어쩌자. 이것도 점잖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심상히 간구하라. 간과가 뭐예요? 보아 넘겨라 이거예요. 그냥 보아 관심 두지 말라고요. 여기에 가볍게 심상이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가볍게 이 정도 그냥 이해하세요. 가볍게 그냥 보아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게 거기서 뭔가가 뭐 나올 것 같지만 대행사님 이건 이 9번은요 대행사님 경험이 절대적일 거예요. 아마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회보 제15에 좌선에 대한 법문 중에 한 대목이에요. 또는 좌선을 하는 가운데 금은밤에 월색이 나타나서 방안이 환하게 밝아져도 보이고 이런 경험이 있나요? 진짜로 있어요? 확 하면 돼. 경험이 있구만. 나만 있는 줄 알았네. 되게 좌선 초입에는 막 이 공중부양, 이 의식의 공중부양이 생겨요. 이거 다 이게 실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저는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런 얘기 하면 이제 엉뚱한 들어가. 이게. 안 해야 돼. 처음부터 안 했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또 말을 해. 안 한다. 항상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말을 하게 돼. 자, 무수한 별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며, 혹은 미인이나, 나는 미인은 안 나타나대. 이게 참. 미인들이 날 안 좋아하나 봐. 모진 짐승이나 무서운 사람도 보이는 때가 있나니,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막 귀신 같은 게 보이죠? 이게. 귀신, 그 다음에 신장들 보이는, 신장은 상당히, 신장 봐봤어요? 신장도 안 봐보는 거. 그럼 뭐 한다고 말을 했어. 자, 이러한 이적, 이걸 이제 이적이라는 말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이상하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적이 보일 때는 이때 정신 차리라. 대단히 말 나왔어요. 이때 정신 안 차리면 이제 딴 데로 갑니다. 자, 이게 설사 안 일어나는 게 복이에요. 제가 이것이 안 생기는 방법은 저는 알아요. 뭔만 하면 안 생겨. 절대로 안 생겨. 이런 일이 보일 때 무엇을 하면은 그게 안 생겨. 하여간 그런다고요, 이게. 우리 마음에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생겨. 근데 어떤 마음을 하면 계속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대주사님 말씀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요, 이게. 정신을 차려서 다시 선정하라. 여기서 선정은 대주사님 표현한다면 단전주. 아까, 단전의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걸 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신이 혼이 뭐예요? 혼혼이 뭐예요? 이런 모든 이적들이 보이면은 대종사님 표현이에요. 어두울 혼이에요. 정신이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 글이 되는 것이요. 별 공부가 되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니, 여기 별 공부가 뭐예요? 별거 없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이걸.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별 공부가 아니라고 스스로가 각성이 있어야 대종사님 공부를 한다고요. 근데 이런 것이 생긴 사람은요, 거기 가서 공부해야 돼요. 대종사님 공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런 이적이 생기면요, 그쪽 공부를 끝날 때까지 하는 게 나아요. 그냥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대종사님하고 어떻게 또 인연이 되면 대종사님 인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나와요? 정신이 혼돈한 가운데 글이 되는 것이니 별 공부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 여기에 만약 정신을 팔리고 보면 반드시 해가 있으리라.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까지 대종사님이 말을 했는데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 제가 여기서 막 목소리를 높여도 이 안에 막 철근 콘크리트 막 그냥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럼 이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 우리 교단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계속 생겨왔던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이렇게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좌선을 하는 가운데 금은밥에 월색이 나타나서 방안이 환하게 밝아지고 수없는 별이 떨어지는 장관을 펼쳐지고, 또 미인이 보여서 유혹하고, 미인이 보여서 유혹하는 것은 부처님 그 성도에 나오죠. 모진 짐승이나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서 위협하는, 막 신장이 나타나고, 막 귀신이 나타나고. 되게 이런 일은 어디서 벌어진지 아세요? 접신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접신 현상이에요. 요즘은 접신이 또 세련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그렇게 세련되지 하지. 그래요. 근데 다 이게 접신 현상이에요. 이게 무속 경험하고 다 관여된 얘기예요, 이게 다. 아마도 이러한 자취는 아마 소태산 대종사는 연화봉 수양이라든지 이런 때 또는 누구한테 물어볼 때
많이 둘러도 보고 뭐 경험도 해보고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다 라고 대종사님의 경험에 소태산 대종사의 그 구도 경험, 구도 체험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고, 그래서 이 진정으로 이 입정, 특히 대종사님이 제시해준 이 단전주,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 라는 걸 우리에게 당신 경험으로서 알려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상한 자취가 생기면 이건 정신이 팔린 현상으로 이게 온전한 정신을 우리가 놓친 거예요. 이런 쌍자리를 놓친 거라고 자기가 스스로 딱 판단하면 돼요. 가볍게 생각하세요. 생기면 이런 쌍자리를 놓쳤구나. 그리고 대종사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못 가고 있구나. 딱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뭘 하냐? 별 공부가 아니다. 그게. 여기 참, 이 표현 참 재밌어요. 그거 별 공부 아니야. 이렇게 본인 스스로 탕탕탕 이해가 돼야 돼. 그 별 공부 아니야, 그거. 아이고, 그거 뭔 공부라고,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별 공부야, 그게. 지금 교단에도 대종사님 말씀 이것대로 안 하고, 막, 베리벨 방식으로 막, 다른 데로 막 나가요. 그걸 별 공부라고, 특별한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한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건 그 대종사님하고 인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인연이 대종사님 인연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마음이 나가면 그럼 그건 이제 다 끝내야 돼요. 끝내서 그때 또 대종사님과 인연이 되면 되고. 지금까지 교단이 그래 왔어요. 다른 수련에 관심. 왜냐면 이렇게 대종사님 물 같은 이 대종사님 법설에 나와요. 물 같고 이 소금 같은, 이게 간 좀 살짝 해가지고 먹는 거죠. 우리 요리할 때 물하고 소금 넣어서 되게 요리하잖아요. 맨날 먹잖아. 그것 갖고는 양이 안 차는 거야. 그 대종사님 법설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 최근에 올려놓은데 나와요. 저희들이 어쨌든 별 공부가 아니라고 딱 그냥 이상한 자취가 생기면 해야 돼. 이상한 자취가 끌리면 뭐요? 정신이 어두워진 현상이다. 딱 생각합니다. 내가 온전한 정신을 놓쳤다. 이런 쌍장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해. 간단히 일단 정리를 그렇게. 근데 이렇게 안 되지. 별 공부라고 생각한 건 하나라도 이 중에서 여기 대종사님 제시해 준 거 있죠? 하나라도 보이죠? 이걸 보고도 그것이 별거 아니구라는 경험이 있어야 돼.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하기 싫어. 안 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거든. 안 할 거예요. 그런 얘기. 자, 그러면 7조에서 9조까지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월막통신 21호 좌선의 방법과 그 필요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속 사무에 복잡하게 지내던 그 정신과 육신을 갖다가 처음으로 좌선을 들면, 이게 그냥 막 살다가 이제 좌선에 들었으면 전신이 개인다는 게 뭔 말이에요? 막 찌뿌둥하고 그런 말인가요? 이거 뭔가 좌선하면 막 정신 개인다. 개인다는 말 쓰세요. 대충 의미는 알겠어. 개인다는 게. 좌선하면 몸이 편치 않은 거야. 막 정신이. 아프면 번뇌와 난상, 이게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난잡한 생각 있잖아요. 난상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요. 혹은 졸음도 오고 혹 현기 두통도 날 것이니 공부하는 자는 마땅히 그 번뇌 낭상이 일어나는 것을 성가시지 말고 그대로 둘지며, 그거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그걸 그냥 별거 아닌 걸로 그냥 두어라 이거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것 때문에 내가 싸우다가 지쳐갖고 낭망이 뭐예요? 막 희망이 끊어져요. 진짜 이 번뇌 나는 어찌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희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살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낭망하면 그럽니다. 두 번째, 졸음이 온다 하여도 그것을 깊이 염려하지 말고 자주 새로운 정신을 가다듬을 것입니다. 대종사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아. 졸음이 온다. 이 말은 다르게 번역은 졸리면 졸리는 거야. 근데
졸려도 좀 마음을 챙겨서 새로운 정신을 또 차려서 또 해봐. 이 말이에요, 이게. 너 잠 안 돼? 잠자는 놈이 무슨 놈의 선을 한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는 와중에도 선도 해봐라는 소리예요. 자는 사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이게. 이런 시가 있어야 자는 사람은 그것도 참 이렇게, 야,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자는 사람 보면 꼴을 못 봐. 자기나 열심히 하지. 왜 꼴을 못 봐? 그게 더 이게 문제죠? 여기 보면 대무사님 태도가 그렇죠. 이게. 참. 또, 현기증 할 때 현기증의 현기예요. 두통이 심해서 몸이 곤란할 지경은 반드시 얼마간 휴선을 하였다가, 이거 보세요, 대무사님. 몸이 안 좋으면 휴선해라고요. 와, 난 처음에 이런 걸 읽을 때요,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랬어, 나는. 솔직히. 이 말은 몸이 너무 안 좋으면 좀 쉬어라, 이 말이에요. 원기라는 게 몸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원기가 완실한 뒤에 또 다시 계속하라. 또 해봐라. 그러니까, 할 때 막 왕창 막 엄청난 할 것 같더만 나중에 안 해버려. 그거 바라지 않아요,天才. 쉴 때 궁극적으로는 계속 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계속해라. 이게. 그리고 좌선 중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기교. 이상한 기틀과 기교가 뭐예요? 기하고 교. 이게 교가 참 안 좋은 말인데, 뭐 교만부터 해서 막 이게 교교 말도 막 하고, 이게 이런 걸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거. 기교. 의한 표즘을 원하고 구하지 말지며, 그러한 것이 혹 나타난다 할지라도 조금도 마음에 심도에 걸지 말고, 걸어두지 말고, 심상히 간구하라. 그냥 가볍게 보아 넘겨라.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수양의 위대한 힘을 얻으리라. 수양이 어디한 힘을 얻는다. 대명사의 말씀입니다. 이거 많이 읽어보세요. 이게. 대명사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거 그대로 안 받아들여. 또 이게 이 말을 또 엉뚱하게 또 받아들여. 이걸 또 신기해 죽겠어.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걸? 대종경 수행품 13장 말씀이에요. 이 대명사님 말씀인데, 그대들이 진실로 수양에 대한 공덕을 안다면 누가 권하지 아니할지라도 정성이 스스로 계속될 것이나, 한 가지 주의할 일은 그 방법에 대하여 혹 자상히 알지 못하고 그릇 조급한 마음을 내거나, 자상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하는 이게 소태사는 좌선법을 잘 몰라. 그리고 다른 것 갖고 마치 대종사님이 말하는 좌선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자세히 알아서 이상한 자치를 구하여 순이란 선법을 바로 행하지 못한다면, 여기 나오잖아요. 순이란 선법. 대종사님이 말하면 이 순이란 선법을 바로 행하지 못한다면 공부하는 가운데 혹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도에 흐르기도 하며 도리어 번뇌가 더 일어날 수도 있나니, 우리의 좌선법, 이게 소태사는 좌선법입니다. 좌선법에 자주 대조하여 또는 선진자에게 매한 그 경륜을 물어서 공부에 조금 더 그릇됨이 없게 하라. 만일 바른 공부를 부지런히 잘 행한다면 쉽게 심신의 자유를 얻게 되나니, 여기서 심신의 자유가 등장합니다.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부처, 모든 성인과 일체 유인이 다 이 선법으로서 그만한 심력을 얻었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현대 한 가지만 말합시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좌선법도 현대 심리학이나 현대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하면 또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새니까. 무의식이 좌선을 하다 보면 어느 때 무의식의 억압이 풀려요. 낮아져요. 무의식의 장벽이. 그러면 이제 뭔가가 평소에 생각지도 않은 것이 슉 올라와요. 근데 그것이 아까 이상한 기틀이나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나오면은 거기서 묘한 재미를 느껴버려요. 근데 무의식 때 이런 욕망이 올라오면, 이게 욕망이구나, 이게 올라오구나 하고 그것을 알아차려요. 스스로. 난 나하고 안 놀아. 가볍게. 나는
너하고 안 놀아. 너는 그냥 있다가 놀다가 가라. 이렇게 해야 돼. 현대 심리학적 태도를 보면 이 좌선에서 벌어지는 것은 좌선에 하다 보면은 무의식적 그것이 장벽이 낮아져. 그건 뭐냐면 마치 정신을 현재 잠을 안 잔 상태에서 잠자는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현대 의학적으로 말을 하면. 그걸 잘 포착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 순이란 선법, 바로 적적성성한 공정영지, 본래 면목, 대운사에 말하는데 진여의 본성, 기타 등 여러 표현을 하셨던 이론상의 성품자리에 바탕한 수양을 우리는 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도입 때 어떻게 나왔어요?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이게 대전제였죠. 도입의 대전제인데 이제 결론으로 말을 해요.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여기도 오래오래 계속하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오래오래 계속하라는 게 아니라 대운사님이 말씀해 준 이 좌선법의 근거로 그 방법으로 오래오래 계속해라 이 말이에요.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 물아의 구분을 잇고 시간과 처소를 잇고 오직 여기 나와요. 이제 원정 무별한 진경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이 나와요. 누리게 되리라. 이게 좌선의 어쩌면 결과의 결실입니다. 핵심이죠. 여기서 이제 오래오래 나왔잖아요. 오래오래 계속한다는 것은 단전에 대중하는 마음인 적적성성한 경지를 놓치지 말고 지속하여 적적성성한 본래 면목에 그쳐 있는 것을 오래오래 계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을 계속 동어반복적으로 제가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딱 잡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적적성성한 본래 면목 이게 그쳐 있으면 우리가 그 대종사님이 말씀한 대로 입정 돈망의 경지라고 해서 그걸 하는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론적으로 거창한 얘기들 시간과 처소도 있고 물화의 구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자기의 그 단전에 주하고 있는 그 마음 당처를 통해서 여기에 물화의 분별이라는 이게 정신 수양에 나오죠. 분별성, 주착심 이게 여기에 붙을 수가 없구나라는 걸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이 자리가 과거가 됐든 옛날이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이것을 이게 여라고 하죠. 여. 같고 같다. 그게 관통하는 그 마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해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설명을 했는데 이 원정 무별 여기서 표현이 원정 무별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런 표현도요. 사실은 원자는요. 여기 둥글 원 적은 뭐예요? 고유할 적. 무별은 뭐예요? 분별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정신수양 우리 현재 교육편에서 나왔던 정신수양의 다른 표현이에요. 원이라는 것은 뚜렷하다는 소리예요. 뚜렷하다. 정신수양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나오죠. 뚜렷하고 고요한 것이 원적이에요.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신이라 하면 이제 그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무별이라고 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알았죠? 마음이 뚜렷한 것이 원이고 마음이 고요한 것이 적이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바로 무별이에요. 무별.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이론적으로 말을 해서 도움이 되나? 이제 지금 그리고 이러한 경지를 이러한 그 경지를 느끼는 것을 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락. 심단, 심락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대표사님이 계속 나오죠. 심단 나오고 심락 나오고 진성 나오고 진여의 본성 나오고 뒤에 또 나와요. 거기에 뭐냐면 진여성 다 뭐가 관계돼요? 우리의 원래 마음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수양을 하려는 그 내용으로 다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뭔지를 몰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망념이 쉬어서, 망념이 쉬고, 진여 본성이 드러나면 수성항양이 잘 되어 건강에도 유익할 것이고, 망념이 치성하여 진여 본성이 가리면 화기가 올라 건강에 해롭다. 이게 대림사님의 입장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주체가 분명히 나와요. 제가 그 정신수양의 요지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대림사님 말씀이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다시 없는 심락 이코르 원정무별한 경지고 이코르 무의자연한 본래 면목이고 이코르 이게 새로운 정신을 차리는 그 자리고 이것이 바로 정령 바른 생각이고 바른 생각 하면은 또 막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을 왜 내 이래 또 대흥사님은 어느 대흥사님이 말한 정령 하면은 그 경지예요. 자기가 그 경지 가봐야 되지. 깝깝한 사람들 진짜 진역 이 자리가 바로 진역의 본성이고 이 자리가 바로 수년한 근본정신. 수년한 근본정신 어디 나와요? 거기서 나와요. 11과목 정기훈련법에서 좌선이 뭐냐고 나올 때 수년한 근본정신이 등장해요. 수년한 근본정신 양성한다는 게 등장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언어만 조금만 틀려버렸다 하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이렇게 체험이 돼가지고 딱 잡으면 돼요. 심락이라고 하니까 또 이게 심락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고가 없는 걸로 알아요. 심락에는 반드시 고가 있어요. 고가 없으면 심락이 뭔지를 몰라요. 고가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또. 그러니까 또 고가 없는 세상이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심락은 고가 없는 게 아니라 고 속에서 고에 끌리지 않는 것. 고 속에서 수양을 해서 그 수양락을 얻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지 심락을 하니까 또 심단이 뭐 하니까 낙이니까 고가 없는 법. 그러면 대선생님하고 안 맞아요.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맞다고요. 그럼 뭐라고 대선생님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안 해야지. 자, 정리해 봅시다. 좌선은요, 진여의 본성이 이런 쌍을 드러내는 공부예요. 이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좌선은요, 적적성성한 진여의 본성을 드러내는 기본기예요. 기본기를 단련하는 것이지, 좌선은 이 기본기 이상이 아니야. 좌선이 결론이 아니에요. 요건 그냥, 뭘 하기 위한 그냥 도움 정도의 이게 어찌 보면 축구 선수들이 본 경기 들어가기 전에 연습 경기 아니면 기본기를 단련하는 것. 왜냐하면 수양의 차원에서 성품을 탁 확실히 확보를 하는 공부예요. 이게 나가서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기 단련인 좌선 후 육군을 작용할 때 진여의 본성 이론상을 안입이 설치는 육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적적성성한 본래 면목자리라든지, 진여의 본성이라고 하든지, 진성이라고 하든지, 또 다른 데서 대전사 말하는 공정영지한 자리라고 하든지, 그 자리를 딱 확보를 해가지고, 이 현실에서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걸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 예화예요. 향산 안희정님이 이제 정무출신 출가해서 얼마 안 될 때, 한 번에 이제 지금 종법실, 지금 현재 종법실로 돼 있죠. 한때는 거기 이름이 구조실로 돼 있었고, 대종사님이 당대 조실로 사용했던 건데, 이 종법실이 공식적 명칭입니다. 종법사로서 역할을 했던 그 사무실 겸 숙소, 이게 뭐냐면 그 집무실 겸 그러죠. 거기에 이제 가서 대종사님께 가니까 대종사님께서 안희정 그 안희정이죠. 그때 당장 이제 어린 이제 막 들어온 이제 제자죠. 물어요. 야,
이정이 너 좌선 잘하는지 모르겠다. 좌선 공부 잘하는지 모르겠다. 물어요. 좌선은 그리고 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안희정 지금 그 향사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잘 해보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뭐가 잘 안 되냐고 하면 원정무별한 진경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오리까 하고 되물어 또 원정무별한 진경에 대해서. 그게 대원사님께서 좌선을 한데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그게 원정무별한 진경, 그게 중요하다. 이 좌선의 방법은 원정무별한 진경 그 자리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 체험이 아니에요. 원정무별한 진경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혀서 일체 분별을 놓고 그 자리에 들어서 그 자리를 체험해야 한다. 이게 분별을 놓는다. 그게 원정무별이랑 같은 말인데 그 자리를 체험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자리를 체험해서 그 자리에 바탕한 생활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자리를 체험해서 대원사님이 말했어요. 그럼 그 자리가 뭐예요? 원정무별한 진경. 그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그 이론상으로 말을 하면 이론상 자리를 체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론상 성품 자리를 체험해서 그 이론상 성품 자리에 바탕한 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왜 우리가 좌선을 해야 되는가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좌선할 때는 마음이 가라앉혀서 원정무별한 진결에 진입하고 좌선 후에는 온전한 마음인 그 자리를 지키고 일을 당해서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일을 처리하고 보통 이게 이제 대문사님께서 이 선상에 좌선법도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엉뚱한 얘기만 많이 하게 될 수 있다. 제가 설명을 저로 인해서 대종사님이 혹시 제 말이 대종사님을 더 멀리하게 하는 말이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저를 만나서 대종사님하고 한 발자국도 더 가야 되는데 멀어진다고 보면 제가 말을 안 해야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좌선 공부는 너무 특히 교단에서도 참 고민이 많은데 대종사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좌선을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실력자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